민정 씨가 근무하는 곳이 간호통합병동이라고 힘든데요.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에 24시간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돌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간호통합병동의 간호사들은 데이, 이브, 나이트 3교대로 번갈아 출근을 하는데요. 이 중 나이트 근무 시간은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진짜 힘들겠다. 제일 힘들 때도. 당직이네, 당직. 환자들 모두가 잠든 이 시각에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환자가 간호사를 호출하는 콜벨이 울려서 서둘러 가보면은 빈 병실이라던가 텅 빈 복도를 혼자 걸어가는데 누구 것인지 모를 발자국 소리가 들린 적도 있었죠. 무섭다. 무섭다. 뭐라 설명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면 그 동료 간호사들은 뭐 살짝 소름 돋는다. 그치. 그래도 뭐 설마 귀신이 있겠냐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기는데 저는 솔직히 가볍게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그 여자가 또 찾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요. 민정쌤, 라운딩 갈 시간이지? 응, 네. 나이트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1, 2시쯤이면 그 환자분들이 불편 없이 잘 주무시는지 조용히 돌아다니며 체크를 하는 라운딩에 나서는데요. 라운딩. 병실이 나란히 늘어진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분명히 그날 낮에 환자가 퇴원한 빈 병실이었는데 누가 있더라고요. 병실 앞 이름표를 다시 살펴봐도 이름 하나 꽂혀 있는 게 없었어요. 뭐야? 아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통합병동이라서 새벽 시간엔 환자와 의료진 외에는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열어보면 안 되는데? 저는 신원 확인을 위해 드르르륵. 그런데 병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있다. 잘못 봤나?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이 간호사님, 네. 혹시 병원에서 무슨 향 같은 거 피워요? 향이요? 병원에서 무슨 향 냄새가 나는데. 향? 한 환자분이 자꾸 제사 때 쓰는 그 향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 뒷부장이겠죠. 아닌데. 저 냄새가 아닌데. 그럴 리가요. 됐으니까 얼른 주무세요. 가볍게 대답해드린 뒤에 병실 문을 나섰거든요. 이렇게 막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어두컴컴한 복도 끝에 휠체어를 탄 어떤 환자분이 혼자 미동도 없이 계시더라고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눈을 떠보니 저는 제 방 침대 위에 있었고 제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가위 눌리네. 가위 눌렸구나. 악몽에서 깼는데 하필이면 가위에 눌린 채 깨버린 거예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간간히 가위에 눌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가위 푸는 법이 바로 동요 부르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난 괜찮다, 빨리 풀려라 하면서 속으로 계속 노래를 불렀죠.
방금 환청이야? 지금까지 환청은 한 번도 없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겪는 환청에 너무 무서워서 몸을 있는 힘껏 비틀며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그때 하지마 소리만 반복해서 들려오더니 누가 제 어깨를 막 긁어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가위가 풀린 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어깨를 긁어대며 절 깨운 건 바로 해피야, 고마워. 고마워, 해피야. 제 반려견 해피였어요. 다행이다. 진짜 해피야. 전 해피에게 네 덕분에 깼다며 연신 고맙다 말했고 그날 밤은 혹시나 또 가위에 눌릴까 봐 해피를 꼭 껴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 거실 쪽에서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찬바람이 막 방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까 베란다 문 안 닫으셨나? 비몽사몽 졸린 몸을 이끌면서 베란다로 가보니까 역시나 바깥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불이 흥건하게 고여 있더라고요. 비 오나? 밖을 쳐다봐도 비가 온 흔적도 없고 얼른 창문부터 닫아야겠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는 형체의 모습이 정말 또렷하게 보였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떨어지는 그 여자 쪽으로 손을 뻗으며 안 돼! 소리를 질렀죠. 안 돼! 근데 그 순간 안 돼? 왜 안 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 그 여자다. 휠체어를 타고 막 나한테 달려왔던 그 여자. 제 귀에 대고 노래를 부르던 그 여자다. 왜 안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펴서는 느낌과 함께 고개를 돌려보니 왜 안 되는데? 분명 아까 떨어지고 있던 그 여자가 저희 집 베란다 한쪽 편에 서서 저를 마치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저앉은 채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같이 하자. 재밌어. 그 와중에도 여자는 정말 신난다는 듯이 막 말을 거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해피가 짖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제 방이었더라고요.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하니까 베란다로 한번 나가봤는데 해피야. 창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아래로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게 저희 집이 엄마랑 저 여자 둘만 살고 있어서 항상 자기 전에 문을 다 잠그고 자거든요. 다음 날 엄마에게 확인차 물어봤어요. 아우, 얘가 왜 이래? 엄마 혹시 어제 베란다 창 안 닫고 잤어? 아니? 나 방에 들어가고 내가 닫고 잤는데? 정말로?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 왜? 저는 그간 겪은 일을 말씀드렸고 엄마는 어딜 다녀오시더니 저에게
부적 하나를 건네시며 베개에 넣고 자라고 하셨어요. 그 덕분인지 이후로 한동안은 이상한 일도 가위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밤 또 시작이야. 눈을 떴는데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마치 뭘 찾는 것처럼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몸이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듯 젖혀져서 보니 저희 해피가 그 여자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피가 보여준다. 마치 절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해피가 짜증난다는 듯이 해피를 한 손으로 낚아채서는 벽쪽으로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해피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고 말았죠. 이게 뭐 진짜야? 진짜야, 가짜야 이게.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막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 들면서 정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제가 막 그 여자를 확 밀치고 바닥에 쓰러진 해피를 안아든 채 정말 펑펑 울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막 폭받쳐서 오르는 감정으로 흐느끼다 눈을 떴는데 해피야. 해피 괜찮아? 봐봐. 다행이다. 꿈이구나 싶으면서도 해피 막 몸 상태를 확인했거든요. 근데 토한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긴 머리카락을 같이 토해냈더라고요. 저도 단발이고 엄마도 짧은 머리카락이라 긴 머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산책을 하다 머리카락을 먹었나 싶을 수도 있는데 꿈에서 귀신이 해피 가슴을 찔렀던 게 너무 찝찝해서 건강검진차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엑스레이에서 해피 유선종양이 보인다고 했고 그 나이 당시에 6살이라 유선종양 걸릴 확률이 1% 미만으로 낮은 케이스라고 했거든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수술. 아, 얘가. 어머. 아우 큰 수술이었네. 그래. 엄청 큰 수술이었네.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직 초기라서 쉽게 발견하기 힘든 자리인데 검진 잘 받았다고 절 달래주셨지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에서 귀신이 검은 송곳으로 찌른 바로 그 자리에 난 종양. 신기하다. 해피는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3일간 입원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밤새 해피 곁에서 병간호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검은색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서는 친하게 지내자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며 산책길을 따라 한참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언니가 한쪽을 가리키면서 우리 여기로 가자. 따라가려는데 갑자기 해피가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언니한테 비부터 피해야겠다고 말하고 돌아서 보니까 그 언니가 입고 있던 흰 원피스가 비에 젖으면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제야 다시 제대로 본 언니의 모습은 검은색 원피스, 검은 신발, 그리고 검정 강아지,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혹시나 해피가 또 다칠까 봐 반사적으로 확 안아든과 동시에 잠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그 꿈 이후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만약 해피가 제 곁에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의 은견인 해피에게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현우 씨의 동네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2층짜리 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의 성함은 김순이 씨. 2층에는 본인이 살고 1층에는 신혼부부인 세입자를 들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잘 다녀와.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1층과 2층 말고도 창고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사용을 안 하고 그저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순희 씨는 그곳을 치우고 세입자를 더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창고방에 물건을 싹 빼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했더니 정말 말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세입자가 금방 구해졌습니다. 여기 지금 쓰는데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근처 공장에 취직한 청년이었는데요. 저렴한 방을 찾고 있던 차에 순희 씨네 창고방이 딱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이른 아침 순희 씨가 이제 마당에서 화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쾅! 문이 쾅! 닫히고 우당탕탕탕탕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창고방 청년이었습니다. 아이고 총각 또 늦잠 잤나 보네. 원래 정시에 칼같이 출근하던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요 며칠 이상하게 계속 늦어서 정신없이 출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든가? 사실 주인 입장에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죠. 그러던 중 순희 씨는 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한참을 단잠에 빠져있던 새벽 3시쯤. 저희 아니라고요. 그쪽 아니면 누군데요? 아래층에서 누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진짜 살벌한 거예요. 저희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예? 그쪽 아니면 누구예요 그럼? 이렇게 가까이 들리는데. 저희 아니라고요. 그쪽 아니면 누군데요?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야? 동네 다 떠나가겠네. 아줌마, 저 사람 좀 알려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공포에 잔뜩 움츠려든 새댁의 모습을 보니까 창고방 청년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총각,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응? 순희 씨의 목소리에 청년이 쓱 돌아보는데 청년의 얼굴이 사람 몰골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금방이라도 휙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총각, 얼굴이 왜 이래? 요즘 아침마다 뭐 급하게 나가더니 저기 일이 요즘 많아서 그래? 걱정스레 묻는 순희 씨에게 창고방 청년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줌마, 자꾸 새소리가 들려요. 새소리. 그게 무슨 말이야? 자꾸 밤에 새가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층 사람들은 계속 모르는 일이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1층 부부 남편이 얘기한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부터 창고방 청년이 소음 문제로 따지기 시작했는데 그 하는 이야기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아,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아저씨, 엄마 나 칼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어서 나가요. 아, 나가라고요. 아니라고 몇 번을 돌려보내도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통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순희 씨는 겨우겨우 중재를 해서 청년을 돌려보냈고요. 그러니까 또 잠잠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랫집이 아니라 순희 씨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청가. 아줌마, 그게 절 죽이려고 해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절 죽이려고 해요. 그러고는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년 말로는 얼마 전부터 계속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며칠 전 얘기하던 그 새소리와 터벅터벅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가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까지. 그날은 피곤에 쪄들어 겨우 잠에 빠져든 날이었는데요.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팍 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에 눈을 뜬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앞에 보이는 건 무복을 입은 여자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당 양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들려 있었죠. 그 순간 마치 굿이라도 하는데 청년의 가슴 위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양손에 들린 칼날이 서로 부딪히면서 쨍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매일 밤 지독하게 청년을 괴롭혔던 그 새소리였던 거예요. 머리 끝까지 밀려드는 공포에 청년은 몸부림을 쳤지만 무슨 일인지 몸을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청년과 눈이 마주친 여자가 순간 확 다가와서 죽일 듯이 째려보는데 검붉은 피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곤 그 여자가 섬뜩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무당의 절규를 끝으로 몸이 움직여지자마자 미친 듯이 순희 씨 집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순희 씨의 심장은 쿵 떨어졌습니다. 뭘 아나 보다.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사실 그 방이 한참 동안 공실로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네. 때는 3년 전 처음으로 세입자를 들이기로 했던 때였죠. 그때 1층에 있는 창고방도 저렴하게 같이 내놨는데 그 방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가장 빨리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많아봐야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게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라 아가씨 혼자 살기엔 좀 그럴 텐데. 괜찮아요. 저 생각보다. 근데 막상 아가씨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다. 이거 먼저 드릴게요. 네? 아유, 고마워요. 게다가 월세도 그 자리에서 석 달치를 한꺼번에 턱 내놓더라고요. 그럼 가볼게요. 이삿날 봐요. 네. 잘 가요. 그리고 이삿날이 돼서 아가씨랑 인사나 나눌 겸 해서 마당에 나와봤습니다. 짐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거기 실린 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왜요? 색색의 연등, 그리고 오색 빛깔을 내뿜는 부채, 그리고 화려한 그림들. 그래서 그곳을 자세히 보니까 빨갛게 글씨가 쓰여있는 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백화보살. 백화보살. 알고 보니 그 아가씨가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창고방 점집이 나름 조금씩 유명해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순 씨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창고방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어머! 이거 왜? 순 씨는 다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가씨는 생을 마감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년 뒤에 그 청년이 창고 방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순 씨는 정말 이상했어요. 무당 아가씨의 죽음은 동네 사람들도 사실 쉬쉬했기 때문에 창고방 청년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색이 되어서 젊은 무당 귀신을 봤다고 얘기하는 청년을 보니까 순간 그때 일이 생각나서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로부터 며칠 후에 순 씨는 소름 끼치는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순 씨는 자연스럽게 창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둡고 텅 빈 방 한가운데 무복을 입은 여자 한 명이 뒤돌아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쓱 뒤를 돌아보는데 바로 그 죽은 여자 무당이 쓱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순 씨는 날이 밝자마자 인부들을 부릅니다. 꿈속에서 무당이 미친 듯이 긁어댔던 그 창고방의 벽. 그게 계속 밟히는 거예요. 찜찜했구나. 그렇게 벽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모님, 여기 좀 와보십시오. 공사를 하던 인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까 공사를 하던 인부들 모두 한 곳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글쎄 그 벽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곳엔 전에 살던 무당의 그 신당에 있던 물건들이 여기저기 찢기고 부서진 상태로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실상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당 아가씨가 사망하던 당시 리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그때 고용했던 인테리어 업자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벽에 쑤셔 박아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마감을 했던 거예요. 순희 씨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 아가씨가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그토록 고통에 몸부림쳤던 그 이유를 말이죠. 좋은데? 야. 안녕하세요. 체크인.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 키만한 대형 부적 2개가 통로 양쪽으로 액자에 넣어서 걸어놨더라고요. 부적이 맞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이전에 현지인 동료분께 들었다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호텔이 그 귀신 나오는 5성급 호텔로 현지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떡해. 그 현지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 가족은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래 안 당할 땐 재밌지. 여긴가 보다. 여기다. 들어가자. 갑니다. 와, 장난 아닌데? 진짜 좋다. 방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체크인하고 들어간 호텔의 분위기는 무시무시한 소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거 5성이죠. 방을 2개 잡아 엄마와 아빠가 한 방, 누나와 제가 한 방을 쓰기로 했죠. 앞으로의 대만 생활은 어떨까? 누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잠결인데도 뭔가 이질적인 냄새가 나더라고요. 바로 향 냄새였어요. 호텔 향 냄새 안 나는 호텔에서 향 냄새라. 어디서 향 냄새가 나지? 문 밖 복도에서 반복적으로 웅얼거리는 소리 같았어요. 소리에 대한 공포. 문에 가까워질수록 향 냄새는 더욱 짙어졌고 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에 있는 렌즈로 밖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소리도 갑자기 멈췄고요. 이상하네.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다시 침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뭔가 몸이 불편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슬며시 떠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제 다리 쪽에서 뭔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팔, 다리가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가위 눌렸구만. 뭐지? 왜 이러지? 몸을 내려다 보니까 온몸에 붉은색 비단 천이 칭칭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손이 나타나 여자의 머리채를 팍
낚아챘습니다. 어머. 낚아챘습니다. 험악한 표정을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는데 여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그대로 질질 끌고 사라졌습니다. 다행이네 어쨌든. 그들이 사라지자 전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옆 침대에 있어야 할 누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갔어? 놀라서 찾아보니까 안 돼! 여지마! 빨리 와. 깜짝이야! 왜 이래?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아니, 나 좀 전에 어떤 미친 여자가 내 몸 막 이렇게 빨간 쳐도를 칭칭 감고, 근데 또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여자 머리채 잡고 끌고 가고. 아, 모르겠어. 여기 진짜 이상해. 야, 나도 봤어. 그 사람들. 누나도 봤다고? 아, 맞네. 그럼 이거 저 호텔에 귀신 있구나. 알고 보니 누나도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일어나서 문 밖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거 꿈 아니다, 이거.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에서 향 냄새를 맡고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누나는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복도와 방문 사이에 없던 철창문 하나가 생기는 게 보였는데 전통 옷을 입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꼭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았대요. 무서워진 누나는 제가 누운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여자가 제 팔을 베고 옆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누나의 이야기를 듣자 팔부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희는 그 즉시 부모님 방으로 가서 잠을 잤죠. 다음 날 누나는 무섭다며 오늘도 부모님 방에서 자겠다고 했고 저는 방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프론트로 내려가 방 변경을 요청하니까 이유도 묻지 않고 바로 다른 방을 주더라고요. 아, 이게 한두 번이 아닌가 봐. 클레임이 많았나 봐. 그날 밤 바꾼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떡해. 전날 밤 생각이 나서 급히 눈을 떴는데 누군가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여잔 거 같았습니다. 따라왔어. 와, 또 따라왔어. 따라왔나 봐. 제가 소리를 내자 여자가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가 절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여자를 끌고 갔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제 뒤에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어요. 미동 없이 절 쳐다보던 여자는 서서히 일어나더니 의자 위로 올라갔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찢어지는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자를 구해야 한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전 여자의 다리를 안아 올리면서 미친 듯이 천을 풀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끌어다 잡아 뜯었고 쿵! 가까스로 여자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여자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제발로. 为什么才来? 이상했어요. 대만어라 못 알아듣는 언어인데 신기하게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다 느낄 수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혼자서 진짜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른 데 안 갈게. 옆에 있어줄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한테 홀렸어. 그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뭐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Sir, you need to stay calm. Sir! Sir, are you alright? 정신이 들며 주위를 둘러본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지. 제가 Sir, 속옷 차림으로 are you alright? 호텔 로비에 서 있었거든요. 보면 뭐야? 그리고 눈앞을 본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손이 썩은 것처럼 시커먼 거예요. 로비에 있던 큰 부적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았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속옷 차림으로 나와서 부적에다가 구리약을 막 칠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하나도 나지를 않았었고요. 귀신 시켰나 봐. 싫다. 그런가 보다. 사실 귀신보다는 제가 아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그 호텔 매니저가 얘도 방으로 찾아왔어요. 매니저는 저에게 교수님이 작은 의식을 치러줄 건데 괜찮은지를 물었어요. 교수? 교수님? 그러자 교수는 저를 앉혀놓고 제 어깨와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어요. 아, 그 의식을 하는군요. 의식이 끝난 후 아빠가 쫓아나가 한참 있다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 교수란 사람 호텔 봐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교수는 호텔과 전속 계약을 한 무속인이라고 했어요. 아, 전속으로 계약을 했어? 투숙객한테 문제가 생기면 와서 의식을 치러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거래요? 그 귀신이 너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붙는 바람에 네가 홀린 것 같다네. 네? 여기가 제일 좋은 호텔이잖아. 실현당한 여자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목숨을 끊는 일이 많나 봐. 아이고 뭐야. 근데 아버지 현지 동료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살아온 원주민이 있고 그리고 전쟁과 그 맞아요. 식민지 시기를 겪으면서 이주해온 한족이 있는데 그 원주민과 한족 간의 계급이 형성이 되면서 소수민족인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 집안의 남녀가 사귀기라도 하면 부모님들이 무력을 써서 강제로 헤어지게 했던 일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교수의 의식이 있고 난 후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이네. 2년 뒤 새벽에 자다 깼는데 왠지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2년 뒤에?
붉은 천을 제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듯 점점 더 세게 마구잡이로 우겨 넣었죠. 숨이 막혀 이대로 죽는구나 느낀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던 겁니다. 꿈도 찝찝하네. 왜 다시 나타난 거지? 날 죽이려고? 숨을 가다듬고 물을 마시려 침대에서 일어난 그때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방팔방 물건들이 떨어지고 가구가 쓰러졌죠. 그리고 방금까지 제가 누워있던 곳에 책장이 쓰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고 있었으면 그대로 깔려 죽었겠구나. 자고 있었으면 안 돼. 1999년 9월 21일에 일어난 대만 9.21 대지진이었습니다. 규모 7.6 지진으로 수많은 건물이 붕괴해 무려 2,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지진이었죠. 만약 그 여자가 깨우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절 남자친구로 생각해 구해준 걸까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호텔에서부터 저와 계속 함께 있었던 걸까요? 会载我去边吧，去吧。